안녕하십니까, 브래들리 채널의 방정수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심화 과정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원가 분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원가 분석 차트는 실질적으로 금동성 셰프님께서 만드신 거고요. 금동성 셰프님의 차트를 제가 보면서 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방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별 단가표가 쭉 있죠. 실질적으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뭐 이렇게 쭉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쭉 자기가 원하는 요소들을 넣으시면 이제 브이룩업으로 다 끌려 들어오기 때문에 되게 잘 만들어진 원가 계산표예요. 또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부재료들 어떻게 이제 섞어서 뭐 그람당 얼마씩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재료들만 쭉 넣으시면 이 부재료들도 같이 끌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쭉 부재료까지 다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피라미드 시럽 얼마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딸기 바게트다라고 하면 중량별 가격이 이렇게 위에 보시면 강력분 치시고 500g 치시면 딱 나옵니다. 가격이 쭉 다 나오시고, 그 다음에 샌드크림 65g 단위로 이제 분할을 하는데 1g당 얼마씩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1g당 7.9원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60g으로 분할했을 때 515.7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284.3원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개당 원가, 요거와 요거의 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판가를 이제 정하실 수가 있으시죠. 어떻게 정하시냐면, 원가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가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내가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에 따라서 판가는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5%가 나왔지만 실제로 판가를 내가 이거를 2,800원에 팔 거야 이렇게 하시면 29%가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온 상태에서 전략을 짠다? 이거는 사실 무의미한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원가를 모르고 손해보는지 이익 보는지도 모르고 판매를 하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눈 감고 장사하겠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를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판가를 만든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왜 6%밖에 안 나오냐면, 바게트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내가 쓰는 수비의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에 있어서도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원가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얼만큼 투자했느냐, 내가 얼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느냐도 사실 이 판가에 먹여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소금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나왔고요. 커피 음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대충 잡았는데, 사실 원두가 18g, 17g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 가격. 재료에서 원두 가격이 얼마였냐면, 원두를 22,000원짜리로 받네요. 원두를 22,000원짜리로 받고, 만약에 원두가 30,000원짜리다 이렇게 하시면 인상되는 거고, 내가 2,800원에 팔 거야 그럼 33% 정도의 원가율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컵도 있을 거고 16원주로, 이거는 사실 개당 230원이지만 수량을 얼마큼 많이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늘고 줄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좀 여유가 있으면 한 번에 많이 사놓으시는 게 좋고요. 썩는 거 아니니까. 빨대도 그렇고 돔뚜껑도 그렇고, 음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레세떼 음료 베이스로 했을 때의 원가를 저희가 쭉 뽑아놓은 건데,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부수익이 되게 좋죠. 실제로 커피는 너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그 많은 단가만큼 높일 수는 없지만, 음료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색깔에 맞춰서 그 지역 상권에 맞춰서 가격을 책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과 비용이 같아서 이익도 손해도 생기지 않는 경우에 매출액, 내가 맞는 그 금액의 포지션이에요.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이하인 경우에는 손실이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사를 하시려면 무조건 이익을 내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익을 내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상품에 투입된 비용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는 매출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분기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에 투입된 비용이 완전히 회수될 수 있는 그 기간이 언제쯤이냐라는 거거든요. 그 수익 분기점 안에는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수익 분기점에 대한 엑셀입니다. 수익 분기점은 이제 이 노란 부분은 수계산으로 수를 입력하는 거고, 이거는 자동적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재료비랑 그러니까 판매 일수, 그다음에 근무 일수, 수량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아까 지금 얘기했던 딸기 바게트일 경우에 하루에 20개를 팔았고 22일 근무해서 440개를 파신 거예요, 한 달에. 그리고 판매 금액은 3,200원으로 책정했다고 치고요. 그럼 매출액이 나오고 재료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기타가 나오는데, 기타는 한 5% 정도 봤어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잡다한 비용들, 그다음에 소득오류들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0.5% 정도 봐서 이제 합계가 이렇게 나온 건데, 요거는 이제 엑셀 시트상에서 이렇게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크게 흔들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 70%의 마진을 가지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거는 품목별 이익이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고정비 작성이에요. 고정비라는 거는 그 월급, 본인의 월급은 꼭 책정하셔야 돼요. 본인의 월급 책정 안 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한 달에 그래도 500은 벌어야 남의 일 안 하고 내 장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내가 책정하기 나름이지만 본인이 책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비용 나가는 거 있겠죠? 왜냐면 절대 혼자서는 점포 운영을 못 하시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두셔야 되는데 요즘 보통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아르바이트 비용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4대 보험은 어차피 이 금액에 대한 4대 보험은 아니고 전체 총 이익에 대한 4대 보험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전년도 이익금에 대해서 4대 보험이 계속 나오고 그 이듬해에 가서 또 4대 보험이 나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은 나오는 대로 그냥 수기로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직원 간식비도 수기를 쓰시면 되고요. 임차료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임차료 책정하시고 수도 관열비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판매한다라고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죠. 오븐이나 이런 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65만 원, 또세 한 10만 원 정도.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전화세, 인터넷 이렇게 쓰실 거고 일반 관리비 쪽에서는 방역비, 쓰레기비 쭉 나올 겁니다. 그리고 CCTV 그다음에 신용카드 수수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높아서 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1.8%를 넘지 않습니다. 1.8%를 넘지 않고 1.5%대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매출이 좀 높다 생각하고 1.8% 잡은 거고요. 잡비 요 정도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감가상각비. 왜 감가상각비를 여기에 넣어야 되냐면 장비 사고, 임대료 내고, 인테리어 하고 한 거 다 누구 돈입니까? 직접 다 쓰신 거예요. 근데 이걸 회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감가상각비를 안 넣는다고 하면 창고에 곶감 넣어놓고 곶감 조금씩 빼먹는 거랑 당연히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만드실 때 3개를 만드시는데요. 하나는 메인 매출 통장, 그러니까 신용카드랑 당연히 연결돼 있고 메인 매출, 계산서 끊어서 물건 사는 거, 그 다음에 고객들이 신용카드 써서 들어오는 돈 이렇게 해가지고 메인 매출 통장, 그리고 하나는 감가 통장. 은행에서 3개는 만들어줘요. 한 은행에서 감가를 별도로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세금 통장입니다. 세금 통장을 안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으세요. 거의 대부분 폐업 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왜 폐업을 하시냐면 이 세금 통장을 안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요. 왜냐면 매입과 매출이 나오면 내가 이익이 나왔을 거고 그 이익의 10%는 어차피 부가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소득세가 또 나옵니다. 소득세는 퍼센티지별로 나오겠지만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포지션으로 나오진 않아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18% 사이에서의 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이익 편차, 내가 만약에 400을 벌었으면 400만 원에 15%나 18%가 나온다라는 거고, 소득세도 400만 원에 40만 원 정도가 부가세니까 40만 원을 별도로 넣어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별도로 쭉 넣어놨을 때 나중에 기장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아요. 이건 100% 남습니다. 그때 휴가 내고 여행 다녀오시면 됩니다.